안녕하세요. 이번 학기부터 온라인 출석 수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거기를 대비하기 위한 어떤 줌 활용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준비 과정, 그다음에 줌을 활용하는 방법, 소회의실을 활용하는 방법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또한 교수자들께서 가장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 평가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들은 어떤 유형이 있고 실시간 온라인 평가를 하게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온라인 출석 수업을 하게 되면 중요한 부분이 저작권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작권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화상 강의 준비하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기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데스크탑 PC인 경우와 노트북인 경우로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데스크탑 PC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듀얼 모니터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하나의 모니터에는 본인의 강의 자료 이런 것들을 띄워 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하나의 모니터에는 줌 화면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보조 자료들 같은 것들을 띄워 놓고 강의를 하시면 훨씬 더 실시간 수업을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또한 웹캠이 필요하겠죠. 데스크탑 PC 같은 경우는요. 학교에서 아마 교수자들께 안내를 드릴 것 같은데요. 웹캠을 잘 설치하셔서 직접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나 스피커 그리고 헤드셋 같은 것들도 필요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어폰을 많이 활용합니다. 스마트폰 구입하면 이어폰 주잖아요. 그 이어폰들을 활용하면 마이크가 달려있기 때문에 아주 적절하게 잘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웹캠이나 마이크, 스피커들이 다 내장되어 있으니까요. 굳이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하울링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 반드시 이어폰들을 활용해 보시면 훨씬 더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업 전에 강의 환경을 반드시 점검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강의 장소는 소음이 없고 조용한 공간을 선택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강의 장소에 반드시 실시간 화상 수업 중입니다. 이렇게 붙여 놓으셔야 외부에서 벨을 누른다던가 노크를 한다던가 수업에 방해가 되는 그러한 사건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붙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강의실에서는 유선 전화는 가능한 한 선을 뽑아 두시는 게 좋고요. 휴대전화는 무음이나 혹은 종료, 비행기 모드로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PC 또는 노트북에서 실행 중인 불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은 종료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하는 도중에 개인적인 카톡이 공개된다던가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온라인 실시간 강의를 할 때는 불필요한 어플리케이션들은 다 종료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장비의 연결 상태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웹캠이라던가 헤드셋, 마이크 등을 미리 한번 강의 전에 사전 테스트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업 시작 시에도 학생들에게 인사말을 하면서 화면과 소리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 모습이 잘 보여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채팅창에 글을 써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렇게 모습이 잘 보이십니까? 라고 말하면 학생들은 제스처나 아니면 채팅창에 잘 들립니다. 라고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채팅창 같은 거를 활용하시는 게 좋은 게 학생들이 다 스피커를 켜놓고 마이크를 켜놓고 대답을 하게 되면 강의에 상당히 방해가 됩니다. 학생들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주변 소음들이 다 들리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음소거를 좀 해놓으시고 질문이 있다거나 그럴 경우에 채팅창을 이용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게 훨씬 더 수업에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웹캠 사용 시 주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선은 웹캠
렌즈에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카메라 앵글 또한 화면에 어떤 목이 잘리거나 머리가 잘리지 않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카메라 각도가 얼굴 아래에서 위를 향해 있진 않는지, 이렇게 꼭 필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본인의 얼굴이 잘 나오고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런 앵글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배경화면이 너무 복잡해 버리면은요, 학습자의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배경에서 촬영하는 게 좋죠. 꼭 필요한 기능들은 아니지만요, 줌이나 이런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가상 배경도 만들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 쓰실 분들은 복잡한 배경보다는 단순한 배경에서 강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화면을 공유하는 기능들을 많이 활용하실 겁니다. 파워포인트들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그 강의 자료들을 학습자들에게 보여주게 될 텐데요. 공유할 자료들은 사전에 미리 프로그램을 실행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화면 공유 버튼을 누르고 막 프로그램 시작하고 열고 이렇게 되면 개인이 어떤 파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공개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불필요한 앱 같은 경우, 특히 카카오톡입니다. 아니면 라인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미리 다 종료해 놓으시고요. 화면 중에 갑자기 이런 앱 어플리케이션들이 실행되면 학생들의 주의가 분산되거나 교수자에게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수업 중에 공유하게 되면요, 약간의 딜레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화면이 잘 보이는지 확인한 후에 설명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줌을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수업 시작하시게 되면은요, 지금 보시면 우리 학교 맞춤 정보 사이트네요. 로그인 하게 되면 학사 정보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학사 정보가 보이시죠? 학사 정보에 들어가시고 수업 시험에 들어가시면 출석 수업 강의나 시험 일정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위에 보시면 출석 수업 강의나 시험 일정 교수용이라고 되어 있어서 조회하시면 출석 수업 일정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출석 수업 강의에 대한 줌 아이디와 줌 패스워드 그리고 온라인 출석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교수자께서는 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잘 확인하시고 이 수업 시간을 잘 보셔야 되겠죠. 지역대학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지역대학과 이 수업 시간을 잘 보신 다음에 이 부분은 온라인 출석 수업 시간이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시고 이 수업 시간 한 10분 전이나 15분 전에 미리 접속하셔서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학사정보에 수업시험, 출석 수업 강의 시험 일정에 보시면요, 온라인 출석 수업 항목이 있습니다. 온라인 출석부 항목이 있는데요. 출석부 강의를 조회해 보시면 여기에서 이 부분입니다. 출석부 출력을 하셔야 돼요. 출석부 출력을 하셔서 직접 이 출석부를 학사운영과나 이런 부분에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학습자는요, 이 온라인 출석 수업에 접속하게 되면 자동으로 출결 정보의 출석이라고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의 출결 정보 입력이 학생들이 온라인 출석 수업에 입장 시 자동으로 출결 처리되니까요. 그거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교수자께서는 실제로 이 학생이 들어왔는지를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들 잊지 않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줌의 클라이언트를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법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요. zoom.us 일단 줌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시고 두 번째로 리소스를 클릭하시면 세 번째 줌 클라이언트 다운로드 화면을 보실 수 있고요. 클릭하게 되면 바로 자동으로 클라이언트가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클라이언트의 프로그램들을 실행하게 되면은요, 줌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로그인 버튼이 뜹니다. 로그인 버튼에는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 강의자들의 개인 이메일과 비밀번호가 아니라요, 학교에서 배부해준 그 이메일 주소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셔야 출석 수업이 예약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부여받은 줌 회원 아이디를 반드시 입력해 주시고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시면 본인의 출석 수업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요, 지금 오늘 예약되어 있다면 오늘 예약되어 있는 정보들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몇 분 후에 시작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다. 이 회의의 아이디, 줌에 대한 아이디가 아니라요, 각각 회의에 대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도 나오거든요. 근데 굳이 그런 건 알 필요는 없고요. 본인의 출석 수업을 이 화면에서 로그인하게 되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시작 버튼 누르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회의 예약되어 있는 것들을 보려면요, 이 회의 버튼이죠. 이 회의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오늘은 어떤 출석 수업이고 이런 출석 수업이 있습니다 라고 쭉 출석 수업들이 뜨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의 아이디로 하나의 교수자가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출석 수업 이외의 강의 정보를 절대로 수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본인의 줌 아이디가 아니라요, 학교 아이디를 여러 명이 쓰기 때문에 본인의 아이디 말고 다른 출석 수업에 대한 회의의 정보들은 절대로 건드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본인의 출석 수업 일정들은 잘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줌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은요, 왼쪽에 기본적으로 새 회의라던가 참가, 그리고 예약, 화면 공유 버튼들이 뜨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줌의 설정, 카메라 등의 세부 사항들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뜨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화면의 주요 기능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맨 위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회의의 세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 정보를 하나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음소거, 비디오 중지 버튼이 뜨는데요. 한번 클릭할 때마다 음을 소거할지 안 할지, 그리고 비디오를 중지할지 안 할지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아주 작은 버튼이 하나 보이시죠? 위로 된 이 작은 버튼을 눌러보시면 마이크나 스피커를 설정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화면, 그리고 비디오를 설정하거나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화면들이 뜨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참가자 관리 버튼이 뜨네요. 참가자 관리를 누르시면 여기 오른쪽에 다시 메뉴가 뜨게 됩니다. 이렇게 쭉 메뉴가 뜨고요. 학생들의 학생 화면들이 쭉 보면서 학생들에게 그 리스트가 보이죠. 리스트가 보이면서 여기에서 어떤 음소거를 요청할지, 화면을 공유하는 걸 요청할지 이런 것들이 쭉 뜨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교수자께서 많이 활용하실 화면 공유 버튼이 있네요. 이 화면 공유 버튼은 강의자의 수업 자료들, 그 수업 자료들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화면이니까요. 미리 파워포인트를 띄워놓으시고 화면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채팅 관리 들어가 보시면 학습자들이 질문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뜨게 됩니다. 중요한 점입니다. 절대로 교수자들께서는 이 강의 종료 버튼을 누르시면 안 됩니다. 강의 종료 버튼을 누르시면 다시 이 강의를 세팅하고 이러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요. 완전히 강의가 끝나기 전까지는 강의 종료 버튼을 누르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인포메이션 정보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간단한 회의 정보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정보들은 학생들에게 굳이 안내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출결 체크가 되니까요. 이 학생들에게 이런 것들 개별 안내하면은요, 이 주소로 들어오면 출석 체크가 자동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은
학생들에게 안내해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 부분이 화면 공유하는 그런 화면이죠. 화면 공유 버튼을 누르게 되면 미리 띄워놓은 이런 화면들이 뜨게 되고요. 이 안에 보면 화이트보드들도 있습니다. 빈 화면을 띄워놓고 거기에 펜처럼 정리하면서 강의들도 가능하고요. 보통은 이렇게 파워포인트 화면을 띄워놓고 학습자들에게 보여주면서 강의를 하게 되게 되겠습니다. 공유하는 이런 화면이네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아래쪽은 강의자의 강의 내용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위로 마우스를 쭉 올려보시면 아래쪽에 있던 메뉴들이 다 위쪽으로 이렇게 다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입니다. 주석 작성을 클릭하게 되면요, 여기서 텍스트를 입력하거나 그리거나 스탬프를 하거나 지우거나 이런 여러 가지의 기능들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강의 자료를 조금 더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강의를 공유를 잠시 일시 중지할 때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아예 화면 공유를 중지하겠다 그러면 이 공유 중지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 공유가 중지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참가자 관리가 되겠죠. 이 참가자 관리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더보기가 뜨고요. 여기에서 호스트 만들기라는 게 보입니다. 음소거를 해제 요청한다던가 비디오를 해제 요청한다던가 이런 메뉴들도 뜨고요. 이 호스트 만들기는요, 혹시 조교 선생님들이라 이런 분들이 혼자서 하기 어렵다 그럴 때 조교 선생님들에게 부탁을 해서 호스트를 지정하면 관리자 권한을 대신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호스트를 만들고 학습자들에게 안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모두 음소거, 모두 음소거 해제 버튼을 해서 수강생 모두에 대해서는 음소거를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시간 강의 중에는 기기 잡음이나 배경,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가능하면 모두 음소거를 해놓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녹화 버튼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강의 녹화를 하시려면 기록을 클릭하시고요. 기본적으로 본인의 컴퓨터 C 드라이브의 문서, 줌에 각각의 날짜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되고요. 강의가 끝나면 이렇게 컨버트 하면서 동영상으로 저장이 됩니다. 강의가 완전히 끝나야지만 이 강의 종료를 하시고 회의 종료를 클릭하시면 강의가 완전히 종료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회의실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줌에는 소회의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줌은요, 토익 토론을 위한 소회의실을 어떤 교과목의 특성에 맞게끔 소회의실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조금 어려운 기능이고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으니까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렇게 소회의실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줌 클라이언트를 실행하시면 화면과 같이 소회의실 버튼이 보입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는요, 설정을 해놓지 않을 경우에 이 소회의실 버튼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회의실은 어떤 그룹 활동이나 소그룹에서 토익 토론을 진행하려고 활용하는데요.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바로 이렇습니다. 줌에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내 계정에 설정해 보시면요. 여기 회의 중 고급이라는 버튼이 보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바로 소회의실, 호스트가 회의 참가자를 별도로 더 작은 회의실을 나누어 주실 때 이 부분을 이렇게 활성화시켜 주셔야 이 전처럼 이 소회의실 버튼이 보이시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 소회의실을 활용하실 교수자들께서만 내 계정의 설정에 회의 중 고급 이 옵션에서 소회의실을 활성화시켜 준다라는 이 부분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소회의실 이동 전에 반드시 안내해 주실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소회의실 참가자들의 전체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 가서
학습자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대화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음소거를 좀 해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회의실 진행자를 미리 선정해 주셔야 소회의가 어떤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소회의실 참가 후에 각자 토의 내용 발표할 거니까요. 내용들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좀 안내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소회의실을 누르면 화면 같이 보입니다. 조금 확대해 볼까요? 소회의실 만들기 하게 되면 몇 명이나 몇 개 회의실을 만들 것이냐라고 해서 여기에서 회의실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고요. 자동으로 하게 되면 여러 명에게 자동으로 회의실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수동으로 하게 되면 학습자들을 선택해서 어느 회의실로 보낼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뜨죠.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옵션을 보시게 되면 모든 참가자를 자동으로 소회의실로 이동하게 할 것인지, 그리고 다음 이동 후에 자동으로 소회의실을 닫게 할 것인지, 소회의실을 몇 분 동안 열어놓고 각자 토론하시고 발표하실지를 교수자에게 몇 분 동안 할 건지를 설정해 놓으시면 되고요. 시간이 만료되면 호스트에게 알림, 교수자에게 알려주고요. 소회의실을 닫은 후에 카운트다운 할 때 어떻게 몇 초 정도 할 것인지를 설정해 주시는 것들을 바로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옵션 쪽에서 설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회의실을 만드시고 소회의실을 만들면 이렇게 뜹니다. 학습자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이런 버튼이 뜨죠. 메시지를 전체에게 방송하겠다, 브로드캐스트 하겠다라는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각 소회의실에 교수자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 지금부터 15분간 토론합니다. 주제의 내용은 디지털 리터러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만히 있지 마시고 모두 다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브로드캐스트를 하시면 각 소회의실별로 안내가 되니까요. 이 브로드캐스트 기능들도 소회의실에서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회의실에 참가 버튼을 누르시고 예 버튼을 누르시면 소회의실에 참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줌을 활용하고 학습자들이 어떻게 들어와서 하는지에 대한 출석부, 그리고 자동으로 출결 처리하는 거, 소회의실까지 쭉 알아봤는데요. 교수자께서는 기본적인 줌의 활용 방법과 그리고 우리 학교의 맞춤 정보 웹사이트에서 출석 수업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리고 부여된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접속하는 방법까지 쭉 알아봤습니다. 해보시면 아주 쉽게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미리 하시기 전에 한번 접속하셔서 테스트도 한번 해보시고 주의사항들 다시 한번 직접 해보셔야 명확하게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